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144페이지 04번의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이요. 이 박스 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여러분, 박스 안에 1번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요. 어떤 경우냐? 과미력적원역내 어쩌고저쩌고가 그렇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과미력적원역에서 오늘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큰 줄거리로 그냥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중과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과미력적원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요. 동그라미 2번 과미력적원역에서 단 산업단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하여튼 과미력적원역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2번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도시 내 어쩌고저쩌고 그렇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대도시 과미력적원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도 과미력적원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동그라미 2번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대도시 내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3번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별장, 그룹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에 대해서 이렇게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동시 적용되는 경우라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과미력 적용된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름쯤에 제가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시험에 한 번도 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를 물어본 적이 없고요. 자, 내용이 또 어렵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낮고 그런데 나중에 제 요약집으로 해서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요약집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여름쯤에 배우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인데, 근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이 사치성 재산이었다. 자, 그러면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요. 이런 때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런 건데 요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 내용만 일단 세율만, 자, 또 요 박스 안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구나 요 사안만 보시면 돼요. 145페이지 그래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 요거 어떤 경우냐? 과미력 적용된 중과세가 그렇다고 그랬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이제 심화이론에서 한번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우리 시험에서 과미력 적용의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해 시험은 세법이 어렵게 출제될 때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심화이론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오늘은 그냥 자세한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145페이지 2번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대도시 내 중과세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냥 한번 이런 것들 아까 144페이지 내용으로 그냥 대충 이런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세한 내용 지금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 146페이지 자 넘어가시면 양가로 2번에 중과 제외 대상 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25회 시험 때.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중과 제외 대상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제목에만 밑줄입니다.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거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자, 취득하더라도 땡땡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1구 가로 생략하고 내려와서 아래쪽 의 건축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인데 시험에서 6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바꿔서 안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한다. 자, 그래서 왜? 자, 그래서 자, 결론은 이거예요. 당연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자, 종업원에게, 그 사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그 임대하거나, 자,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면 조그만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사원에게 후생복지를 위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데 중과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런 거 일정 면적의 이런 공동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목만. 니은번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제목만 역시 미출입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업종에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어떤 거냐가 참고에 쫙 나와 있는데 실제는 더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어떤 거냐면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은행업, 유통업, 또 의료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업 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병원이나 은행이나 농산물 유통센터나 사회간접자본 실업이나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대도시 우리 수도권에는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은행도 없고 병원도 큰 대형 병원도 없고 예? 자, 그 농산물 유통센터도 없고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래서 대도시에 이렇게 설치가 불가피한 일정한 업종들 대충만 아시면 돼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같은 이런 것들은 터미널 같은 것도 그렇고 자, 이런 거 터미널 서울에는 인천에는 터미널도 하나도 없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일정한 것들은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3번에 맨 하단입니다. 147페이지 맨 하단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 합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즉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세 했었죠. 자,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단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한 장 넘깁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별장 골프장 148페이지 맨 꼭대기 여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대 고급락장 또는 고급 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시차를 두고 취득하고 뭐 1명 여러 명이 뭐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뭐 이렇게 잔머리 굴려도 중과세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사실성산이 열거돼서 나오는데 먼저 전체적인 얘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서도 중과세를 하는데요.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그러면 봅니다. 사치성산 그러면 기초이론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별장이요.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이 사치성산인데 별장 그러면 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장은 주택입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우리가 별장이라고 하는데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별장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별장 그러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하고 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도 그런 오피스텔도 여기 뭐가 된다고요? 별장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영주권 갖고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끔씩 한두 달씩만 그 송도에 있는 아파트 사놓고서 거기서 그냥 가끔씩 머물다가 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파트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합니다. 별장. 그 다음에 사치성산에는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는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나중에 상가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급락장의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 그렇지만 뭐 우리는 일단 자세한 거 필요 없습니다.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또 이따가 보면 교재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특수 목욕장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가 지난 기초이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수 목욕장이 뭐냐?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이 아니라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바로 여자가 뒤따라 들어와서 뭔가를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겠죠.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성분들은 어떤 건지는 다 짐작이 가시고 여성분들은 고급 오락장 그런 게 어떤 거냐는 저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신랑한테, 예? 자, 애인한테,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결혼한 청춘들은 애인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자세히 친절하게
안 알려주겠지. 가본 적 있냐고 꼭 물어봐. 그런데 가본 적 있냐고. 고급락장에. 그러면 그런 고급락장에 가본 적이 절대 없다고 발 빼겠죠, 여러분들? 고급락장. 그런 거라는 거. 짐작만 하시면 되고. 골프장이요,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얘기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고, 골프장이 사치성산이고요. 간이골프장이라든가 간이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은 여기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라는 것도 사치성산인데 시가 표준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인데요. 대충만 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선박이라든가 연구용 학술용 선박은 제외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사치성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급택의 자산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급택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요거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 해서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사치성산 5가지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인데 자, 요 재산세에서는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보유할 때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별장부터 이렇게 고급 주택까지를 보유할 때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주요 세목에서 지방세에서 빠진 게 있는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별장, 고급락장 이런 거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저 사치성산 5가지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아닌데 슬쩍 속이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 자, 여러분. 별장, 고급락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여요.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산 아닙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할 때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을 취득할 때 또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골프장이 사치성산인데 또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인데 고급 항공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고급 또 승용차 같은 것도 슬쩍 집어넣고 사치성산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인 거 5가지하고 아닌 거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48페이지. 자, 보시고 별장입니다. 양가로 1번 별장 148페이지 별장 의. 자, 편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거 쓰느라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자, 여기 지금 책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일단 필기부터 하고 보자 일단. 자, 저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어차피 제가 지금 취득 시기까지 제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 올라놨는데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는 제가 취득세 전체 핵심 요약 정리 또 관련 문제 올려놓을 건데 카페에 일단 원래 어제 올려놓으려고 했더니 이거 피곤해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몸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올려놓을 건데요. 다 취득 시기까지. 취득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그때 다 저런 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장 보는데 의의는 그냥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봅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요. 가로 안에 읍 또는 면에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상시 주거용 후에 사용하지 않아도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농가주택 같은 거 하나 사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시골은 자꾸 인구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공가 폐가가 막 늘어나고 빈집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농가주택 하나씩 사면 좋잖아요. 사면서 세금 내지,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지, 그 자체.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돈도 쓰고 또 뭔가 그 마을이 또 활성화되고. 그래서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 생활자나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범위요.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전 시험에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는데 자, 어떤 지문에 박스에 법인이 사용하는 별장 이렇게 나오니까 수강생들이 당황한 수강생들이 있는데 법인이 사용하든 개인이 사용하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 소유 별장도 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범위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입니다. 주거와 찾으셨습니까? 주거 외의 용도로 여기 밑줄입니다.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볼펜이나 연필을 긁어서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오피스텔인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 오피스텔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얘기인데 강릉 경포대에 있고요. 오피스텔이 가끔씩 휴가처럼만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반대적을 물어봤었어요. 시험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맞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니까 사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잖아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이렇게 반대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지만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반대석을 묻는 지문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부속 토리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별장에 부속된 토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를 한다. 그래서 10배 살짝 밑줄이고 옛날에 7배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배까지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는 별장으로서 중과세를 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 취득은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10배까지 중과세고요. 동그라미 4번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뭐 재미삼아서 슬쩍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하면서 건물에 가액 6,500만 원이래. 한번 읽기는 읽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2번 골프장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회원제 동그라미요.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실상사 아니라고 그랬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그러니까 골프장 토지만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것도 다 사실상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범위요. 이런 거 그냥 줄글 필요가 없어요.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149페이지 맨 꼭대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그 줄 끝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실질과세는 직상 골프장으로 꼭 등록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중과세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양가로 3번 고급 학장 줄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지. 도박장, 유흥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아까 얘기했죠? 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법령적으로는 건축물 부속 토지를 말한다. 참고에 고불학장으로 보는 건축물 부속 토지가 쫙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상가 같은 거 하실 분들만 실무에서 필요한 거지 시험에서는 자세한 고불학장의 내용들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절대로 줄긋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요. 3번 한번 봅니다. 머리와 얼굴, 줄긋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서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여성 수강생 여러분들이요. 이런 미용실 가보셨어요? 미용실 가는데 머리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욕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별도 요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 미용실 가보셨어요? 못 가봤지. 그치. 그러니까 고불학장이지. 자, 여러분 봅니다. 등등등. 자, 참고 아래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은 읽어보시고 3번입니다.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고불학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 역시 몇 배? 10배까지. 아까 별장도 그랬죠? 별장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고불학장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합니다. 10배까지 중과세 하는 거고요. 150페이지 동그라미 4번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봅니다. 고급 확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요 60일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셔요. 30일, 자, 가로는 생략합니다. 하나, 둘, 아래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이내에 네 번째,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네 번째 줄이네요. 이내에 고급 확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고급 확장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고급 확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확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하지 이것도요. 예? 자, 고급 확장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30일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했어요.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고급 확장 쓰는 게 아니니까. 제가 기초이론 때 고급 확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나이트클럽은 충남 천안에 있는 나이트클럽 한번 얘기해 드렸죠? 스타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여기서는 안 했나? 자, 충남 천안에 스타 나이트클럽이라고 있어요. 충남 천안시에 가면요. 제가 거기 학원 예전에 지금은 옮겼는데 제가 강의했던 학원이 그 스타 나이트클럽 바로 그 앞에 이렇게 길 건너서 바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나이트클럽이 얼마나 크냐면요. 괜히 내가 나이트클럽 무슨 선전해 주는 것 같으네. 자, 얼마나 크냐면 말로는 동양 최대라고 하는데 어떤 간에 하여튼 체육관처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빌딩의 한 개층이 아니라 그냥 그 엄청난 부지에 체육관처럼 그게 나이트클럽을 위해서 체육관처럼 지어졌어요. 체육관 형체처럼 생겼어요. 그 엄청나게 그냥 그 규모가 큰데 그 나이트클럽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밤만 되면 있죠. 서치라이트, 엄청 큰 서치라이트를 공중을 막 쏴요. 그래서 어디서든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근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그 학원 길 건너편 그 학원 옥상에서 이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거길 보잖아요. 이렇게 밤에 이제 거길 보고 있으면요. 그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있죠. 눈 내릴 때 서치라이트가 공중에 쫙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있죠. 하늘에서 은색가루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엄청 장관이에요. 멋있어요. 은색가루가 막 휘날리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럴 때 있죠. 거기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돔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래가지고 뚜껑이 열려요. 지붕이 딱 개폐되면서 있죠. 그러면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지붕 개폐되면서 이벤트 할 때 눈 내릴 때 있죠. 특히 그 위에서 직원들이 초콜릿하고 막 사탕, 돈 이런 걸 막 뿌린대요, 위에서. 그러면 밑에서 스테이지에서 난리가 난답니다. 제가 그 학원 지하 주차장에 주로 차를 낮에 이제 개방을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5개 주차장도 그렇고 지하 주차장도 개방을 하는데 그 지하 주차장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 대고 밤에 이제 저녁까지 끝나고 차 앞에서 나올 때 되면 수강생들도 있잖아요. 가끔씩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도 술 취해가지고 남녀 수강생들도 뭐 하여튼 막 술 취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보면. 근데 여튼 간에 거기에 유명한 그런 나이트클럽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요. 쇼핑몰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착공했어요.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30일 좀 기억합니다. 양가로 4번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이란 비용무용 자용 선박으로서 시가표 내기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는데요. 자, 중과 제외되는 경우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고 당연히 뭐 영업용이나 연구용, 학술용 선박 제외합니다. 시가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영무용 자용 선박. 양가로 5번 고급주택은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했죠? 자, 땡땡 해놓고 취득세만 중과세. 고급택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자세한 요건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옛날에 자세한 요건을 또 물어볼 가능성은 많고 요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긴 해요. 살짝 배우긴 배우는데 자, 땡땡 해놓고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급택은 취득할 때만 중과세하지 다른 세목에서 재산세 같은 데서 종부세 같은 데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일반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일반주택과 똑같아요. 다른 세목은. 취득세만 중과세. 자, 그리고 넘어가고 151페이지 그 참고 고급택 요건 아래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역시 며칠이요? 30일이요. 60일 아니라는 거. 30일. 가로는 신경 쓰지 말고 아래로 하나, 둘. 자,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하지 이것도? 제가 주택을 샀는데 고급택을 취득했는데 주거용으로 산 게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하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30일 이내 똑같습니다. 05번의 세율 적용 방법. 동그라미 1번은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게 재산세도 나와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밑줄입니다. 쭉.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세율 적용되고 중과세율 적용되면 중과세율 적용하고, 근데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더라도 그중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합해버리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입니다. 이거 바꾼다 그러면 시험에 이미 최근에도 나왔었지만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겠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한번 살짝 밑줄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어지는 3번, 4번, 5번, 6번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나중에 배울 얘기고 시험에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나머지 나중에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고 나중에 배우긴 배웁니다. 지금은 시험 쓸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담으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 그런 거. 152페이지 제7절 비과세 등. 자, 고개 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깨 한번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고요. 자, 몸을 자유롭게 여러분들 푸십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자, 뭐 아직까지는 뭐 남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 꽃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아직까지는 꽃샘 추위에 아직까지는 뭐 우리는 저 아직까지 추워가지고 보니까 뭐 옷차림들이 뭐 아직까지 저 보니까 좀 두껍게 입으신 분들 많고 뭐 그래서 춥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감기 뭐 그 환절기 아무래도 감기 일교차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겨울입니다, 마음은.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안 갖고 오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계속 이제 주로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다니거나 밤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뭔지 잘 모르고 아침에 막 정신이 다니라고 몰랐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그 아파트 이제 저 차 갖고 지하철 타니까 아파트 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아파트 화단 같은 데 보니까 있죠? 초록이 쫙 이렇게 물들어 있더라고. 자, 그거 보니까 그냥, 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초록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정신 돌아다니는 생각하니까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 자, 이렇게 초록이 이렇게 물어오르고 벌써, 자, 그랬습니다. 겨울은 이제 뭐 그냥 이제, 아직까지 마음은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봄이 소리 없이 와가지고 초록이 그냥 쫙 물들고 그런 모습 보니까 왠지 억울한 생각이 한참 들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죠. 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올 봄은 뭔가 그냥 꽃잎이 막 벚꽃이 막 흩날리고 막 그래도 꽃비가 내리고 그래도 여러분의 올해 봄은 처연하게 그냥 묵묵히 갈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올해. 물론 이제 가끔씩은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뭐 여러분들 꽃비도 맞으시고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막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슴이 설레인다는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가슴이 벌써부터 막 설레인다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막 설레인대요, 지금. 벌써부터.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려고. 자, 여러분. 152페이지 봅니다. 제7절 비과세 등.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하느냐 봅니다. 국가 등의 취득이요. 당연합니다. 중요하지만 뭐 형광표로 줄 안 거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국가 지자체여야지 법인인데 국가 지자체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뭐 지가 지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도 당연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우리도 과세해야지 뭐. 우리 정부기관 취득이 우리가 뭐 일본 가서 뭐 저 대사관 부지 쓰려고 부동산 취득하는데 일본 정부기관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해?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뭐 취득할 때 우리도 과세하는 거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과세한다고 하는지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기관 취득을 비과세한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번도 당연합니다.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 조건 취득이요.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 그 아래줄 끝에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여기 포인트가 부동산 및 부동산 사각형,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사회기반시설 사각형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밑줄 쫙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 1번 국가 등의 취득은 국가가 취득하는 거예요.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거고 모든 취득세상 물건 취득을 비과하지 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계 장비 등등등. 근데 2번은 우리가 납세무자인 우리가 취득해서 국가자체 기부 찬합하는 거고 그럴 때 다른 건 안 되고 차량계 장비 같은 건 안 되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당연하지 뭐 여러분들 뭐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는데 애국자라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당연하지 뭐 부동산 취득해서 제가 인천광역시 기부 찬합하는데 애양심 투철하다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국가자치권이 되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뭐 당연합니다. 다만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당연히 취득세를 어떻게 합니까? 부과해야지 뭐 여러분 당연합니다. 153페이지 3번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동그라미 1번 밑줄 쫙입니다. 신탁 가로두 계속 밑줄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출입니다. 자, 다음에 언어 하나에다가 어떤 거냐? 기억, 니은, 디귿번이요? 줄긋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 사실상 취득이어야죠.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니은번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식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고요. 디귿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바꿨어요. 수탁자 변경돼서 신수탁자가 믿고 맡았어요.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에서 배울 건데 명의신탁은 과세예요. 종중 명의신탁이나 부부 명의신탁은 합법이라고 민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명의신탁. 예, 우리가 종중 명의신탁이나 부부 명의신탁은 합법이고 나머지 저 명의신탁은 다 불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엄청난 과징금 걸렸다 그러면 과징금 물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요. 근데 그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요게 비과세고요. 동그라미 2번 비출입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자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당연히 부과합니다. 우리 납세무자에서도 이런 거 배웠었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 이런 거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4번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법령을 정확히 명칭을 외울 것은 아니고 대충 짐작만 하면 됩니다. 법령 이름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 일어나면 뭐 어차피 다치거나 죽는 거는 힘없는 서민들만 옛날 우리 고대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전쟁 나면 힘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돼 있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항상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든 간에 눈치껏 어떤 간에 하면서 많이 생존하는데 여자들이 가장 큰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서 항상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전시 사변의 사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그러면 보세요. 내 부동산을 국가가 필요해서 징발해 가는데 그냥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 그냥 뺏어가지 않고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그랬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로. 그래서 내가 다시 대사갔어요. 이럴 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 이거. 근데 다만 이 거래 자체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제로 거래가 이거지. 그러니까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결론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뭐한다? 비과세한다. 이거. 근데 동그라미 2번이요. 우리 배운 게 나오네요. 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에서의 취득은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예? 요거 동창 친구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창 그냥 별로 자주 그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동창이 찾아와가지고 반가운 척하면은 저는 뜨끔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옛날에 생각나가지고 친구 녀석아 하여튼 친구가 빌려달라고 했던 액수는 원래 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핑계 대고서 제가 고급 룸사롱에서 그냥 술 한잔 살 정도 산 거로 그냥 생각하면 될 정도 그 정도만 빌려줬거든요. 이 녀석이 틀림없이 제주도 뭐 쪼쪼 뭐 하여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주도 뭐 가서 무슨 볼일 보고 나면 반드시 그거를 일주일인가 있다가 준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6, 7년 됐어요, 이 녀석. 동창. 근데 이 녀석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연락이 다 이렇게 한 달에만 걸리면 이 녀석 어떻게 지내냐 다 알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딱 그놈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 친구들끼리 그럼 뭐 해요? 해봤자 이 녀석이 잘 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뭐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이유 있죠? 그 사건 이유는 갑자기 그냥 동창들이 누가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반가운 척하면은 원래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친구들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러면 그냥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 녀석이 그냥 반갑다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원래 밥하고 술 같은 건 어렸을 때부터 잘 샀거든요.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그래서 그냥 저 소주에다가 그냥 고기 먹고 어디 가서 먹는 것 같으면 술 한 잔 먹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그냥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이거 같으면 골치 아프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것 같으면 그래요. 하여튼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거기 부과한다고 돼 있죠? 부과한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부과한다에다가 어떤 세율로 부과하느냐? 어떤 세율로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죠. 작년에 합한 세율로 이렇게 바꿔서 나왔는데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이걸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자, 근데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에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 근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이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과세.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로요. 5번 임시건축물 취득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시흥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치성산에 따른 중과세는 제외한다. 밑줄 쫙이고요.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사치성산일 때는 무조건 고급락장, 골프 별장 같은 이런 걸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입니다. 다만 또 밑줄이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시건축물. 그 부과한다에다가 또 돼지꼬리 땡겨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라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배웠어요? 아까 배웠는데 임시건축물 필기해드렸어요. 아까 세율 특례할 때 사치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 얼마 있으면 없을 거니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비과세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시험에서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요. 저를 보세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존속기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고급 오락장 사치성산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중과세입니다. 6번 봅니다.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원 제외. 이거 대수원 제외가 중요한데 로 인한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주택 복종에 따른 밑줄입니다. 공동주택 개수, 가로 안에 중요합니다. 건축 복종에 따른 대수원 제외한다는 거. 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밑줄 쫙이고요. 포인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니에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는데 다만 대수선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이미 나왔어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공동주택 대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제외하고. 대수선을 제외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여기서 법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건 뭐냐? 살짝 밑줄이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편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편액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이거 결론. 근데 다만 대수선은 어떻게 하고? 과세입니다. 대수선은 제외하고요. 됐습니다. 154페이지 제8절 부가와 징수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이 부가징수 납세 절차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납세 절차는 어떤 세목이든 납세 절차는 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부가와 징수,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했어요. 과세비중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했습니다. 그럼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납세지요. 자,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얘기인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 기초 이론부터 제가 일별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에 납세지, 관할에 관한 얘기인데,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다, 또 부동산을 등록한다, 등기. 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일 때를 항상 대개는 거주자일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국세는 원칙적으로 어딜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집 가까운 데서 분류를 하고 어딜 납세지로 해? 주소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지. 국세는 어딜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주소지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고향 물어보면서 했었는데, 자, 기초이론 같은 때도 고향 물어봤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 갑이라는 사람이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남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하나를 취득하는데, 그 부동산 취득, 내가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수강생을 찍어가지고 고향이 어디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물어봤었는데 제가 리 출신 물어봤잖아요. 다른 데서도 어떤 수강생한테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리 출신 물어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손을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향이 어디냐고 내가 리 출신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수강생이 제가 옷을 그렇게 촌티나게 입었나요? 이런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찍는 건 아니고 옷차림으로 찍는 게 아니라 뭐로 찍냐면 대충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됐다 이런 수강생들은 대개 리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냥 찍는 거고, 그래서 찍어보죠. 그래서 찍는 거지. 옷차림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면은 옷차림은 아주 차도녀처럼 생겼는데, 옷차림은 차도녀처럼 입었는데, 이렇게 출신지를 물어보면 진짜 막 저기 충청도 앞바다에 저는 안 가봤는데 원산도라고 그 섬이 있대요. 원산도 섬. 그래가지고 원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분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분교에서 원산도라고 꽤 큰가 봐요. 그래서 분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랬다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무투로 이렇게 천안인가 어디로 오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버스를 봤는데 와, 신기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멀미나고 멀미나고 막 그랬다는 수강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 이쪽 동네에서 내가 보니까 저 지방 출신 좀 있을 것 같아요. 3명 중에서. 3명 중에 자, 최소한 지금 한두 명은 지방 출신. 어디? 충북 어디? 음성? 음성. 그 다음에 인천? 아유,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시집와서 여기 살고 있어 지금? 세상은 넓고 저기 남자는 많은데 바로 뒤에 어디에? 나주? 그거 봐. 내가 지금 2명이라고 했어요. 3명 딱 보니까. 자, 봅니다. 자, 일단 맨 앞에 우리 충청북도 어디? 음성? 네,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자,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어디다 낸다고 했어요, 취득세? 취득세 충청북도, 취득세는 특광도 과세주체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자, 돈이 가겠죠? 자, 납세지로 관할. 그 다음에 관할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거나 무슨 말소 등기한다거나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구도잖아요. 도가 있는 곳은 도죠? 충청북도.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재산세 음성군에 재산세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시군구세니까 재산세는. 그 다음에 자,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부동산과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부동산 합쳤더니 종부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값은 종부세를 낼 때 어디다 냅니까? 종부세 관할세무서는 당연히 인천광역시 남구 주소지에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뭐 여기 자, 충청북도 음성 관할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집값과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어딜 납세지로 해? 주소지. 또 음성군에 있는 부동산 팔았습니다. 양도세 어디다 냅니까? 양도세 어디다 내?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양도자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여기다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어디다 내든 세무 국고로 기속하고. 근데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를 납세지로 하고? 물건 소재지. 이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다 땡. 작년에 납세지는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작년에는 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종합문제 속에서 납세지 지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맞죠?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등록권자 주소지 그럼 틀리고 작년에 오른쪽으로 부동산 소재지 나왔었고. 재산세,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자, 인천광시 남구에도 토지가 있고 음성군에도 토지가 있으면 각 남구에 있는 건 남구에, 음성군에 있는 거 음성군에 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주부수강생이 아니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 저희 집으로 고지서 보내주던 거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했던 수강생. 자, 그럼 음성군수가 그 토지, 음성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계산해서 음성군에 있는 그 토지 위에다가 고지서 던져놓고 자, 집으로 고지서 보내준 것 뿐이지. 네, 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배웠고 봅니다. 154페이지 납세지요.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지요. 동그라미 기억법만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는 당연히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 니은번부터 이응번까지는 그냥 참고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도 바꿔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읒번 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소액시설, 요트, 이런 회원권 같은 것들은 이런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골프 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요. 요트 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납세지 불분명할 때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법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자, 안분한다는 거, 소재별로 안분한다는 거. 한 곳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별로 안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뭐. 예. 자, 동그라미 니은번.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재를 안분한다고 했는데 취득 물건이 둘 이상에서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의 취득 당시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면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 X라고 하는 시가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액 비율.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요. 이쪽 토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자 소재하고요. 이쪽 토지 부분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취득세 이 전체 이 취득한 토지 가격이 1억이에요. 취득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취득세는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는 얘긴데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라며요. 부동산 소재지. 이 나온 세액을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낼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표액을 산정고시하겠죠.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시가표액 부분에 대해서 시가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가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시가표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 60%에 해당되는 건 송파구에 신고하고요. 자, 이렇게 돼서 시가표액 비율로 나누니까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는 40%에 대한 것은 성남시에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시가표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소리별로 안분해서요. 그런 거지. 이거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 땡입니다. 예.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02번의 징수 방법인데요. 자, 요 징수 방법에 관한 거 이제 쭉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잠깐 또 쉬었다가 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